자, 안녕하세요. 골든로드입니다. 오늘은 일봉 분석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고 갈게요. 사람들이 분봉 분석은 잘 하는데 일봉 분석은 다들 어렵다고 하거든요. 일봉 분석이 뭐 분봉이나 크게 차이는 없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작은 분봉, 큰 분봉, 일봉, 주봉으로 갈수록 캔들이 더 무겁다고. 그죠? 그래서 이거 일봉 분석하는 거는 쉽기도 쉽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려워요. 이게 저도 이제 한 1, 2년 꾸준히 관찰하면서 거기에 노하우를 터득한 거라,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오전장부터 거의 미장까지 계속 새벽까지 틈틈이 계속 이제 흐름을 관찰하면서 일봉을 중간중간 계속 보면서 거기서 이제 노하우가 생기 거긴 하지만, 일봉 분석을 할 줄 모르면 극점 잡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봉 분석은 항상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분봉 보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그죠?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자. 그죠? 일봉 분석법 쉽게 생각하고 그죠? 접근하자.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일봉 분석법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 그죠? 앞서 우리가 이제 설명했었지만, 그죠? 1차 이제 파동이라는 건 한번 정해지고 나면 어느 정도 수렴을 하고 나서 한번 정해지고 나면 방향이 크게 가죠. 그죠? 그래서 1차 파동 때보다는 2차 파동이 캔들이 더 싱싱하고 튼튼하고, 그죠? 그리고 3차 파동은 2차 파동의 절반 정도 강하게 올려주는 건데, 1차 때보다 2차는 더 강하고 3차는 짧지만, 그죠? 캔들이 2차보다 더 강하다. 그죠?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일봉에서도 결국 차트를 넓게 보면, 그죠? 우리가 흔히 보는 패턴들이 다 나와주고 있어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접근하면 좋고요. 이제 여기 고점이 우리가 보는 그죠? 일목 고점이라 그렇게 일목 고점일 때 우리가 여기서 강한 매도장이 나왔었는데, 자, 일봉에서도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그죠?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그어놓고 보면은 여기가 이제 돌파하는 자리, 그죠?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자리부터는, 그죠? 매수세가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추세대를 돌파하는 자리가, 그죠? 매수세가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1차, 그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여기랑 여기를 찍고 보면 이 추세대를 위로 돌파하는 자리가 여기, 그죠? 그리고 은근히 보면 파동수로도 보면 요렇게 하나 둘 3파동 정도 나온 강한, 일봉에서도 파동수가 나온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상승할 때도 보면 이렇게 놓고 넓게 그어놓고, 항상 넓게 그어놓고 보는 습관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항상 넓게. 처음에는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놓고 이렇게 그어보는 건데, 그죠? 이렇게 그어놓고 추세 기울기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면서 자꾸 저는 긋는 연습도 공부할 때는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추세 기울기가 점점 밑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여기까진 강하게 올랐다가 이탈하면서 한번 빠져주고, 그죠? 또 강하게 올랐다가 이탈하면서 좀 빠져주고, 요번에 여기 추세대를, 그죠? 여기 저항 맞는 모습이 보여주죠. 그죠? 일봉에서도 이 추세대가 은근히 맞아요. 이렇게 고점과 고점 간에 연결도 해주고. 그리고 보면 요 자리는 수렴하는 자리였잖아요. 그죠? 수렴하면서 빵 터지면서 강하게 상승이 계속, 그죠? 기존선을 또 강하게 뚫고 거진 종가 위로 캔들이, 그죠? 놀고 장기평선 뚫고 안착하면서 계속, 그죠? 올려주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네, 강한 상승세를 의미했었고, 요번에 극점 자리는 어디였냐면, 자, 여기 캔들 저가와 기존선 수평이 몰려있고, 여기 음봉 고가들이 몰려있는 요 자리가 저항 자리가 됐었는데, 아까 보면 추세선 저항을 맞아줬었죠. 같이 맞물리는 자리. 그러면서 그죠? 하락이 21선까지 와줬었죠. 제가 피보나치 하려운 교육할 때도 여기까지나 여기까지 놀릴 거라고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죠. 이제 저항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도, 그죠? 항상 저항이 있기 때문에 추세 기울기가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일봉도 분봉에 못지않게 저항 잡아주는 법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좌측에 윗꼬리가 있는 부분, 고가는 좌측에 저항 역할을 할 수 있다. 그죠? 요런 식으로 긋고, 기준선 수평으로 누워있는 부분, 요런 부분도 그어주고 하면서 저항을 체크해주는 거예요. 캔들의 중심도 올라오는 우측에 저항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캔들 몸통 고가나 꼬리가 있는 부분은 더 강한 저항 자리가 될 수 있고, 겹친 자리는 더욱더 저항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중심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죠? 고가 부분도 중요하고, 요렇게 물리는 자리는 항상 그어주면서 올라오는 우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체크를 항상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저항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좌측에 저항이 많아도 올라오는 캔들의 윗꼬리가 적거나, 그죠? 약하지 않으면 좀 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낮에 보통 낮에, 그러니까 어제 종가를 지지하고 낮에 강하게 올려놓고 나면, 예를 들어서, 그죠? 미장을 하면서 좀 내렸다가 다시 다 올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제 중심을 양봉 캔들의 중심을 지지하고 낮에 강하게 올려놓고, 그죠? 미장 때 좀 내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 여기도 지금 중심 근처 안 하고 낮에 이만큼 올려놓고 미장 때 내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하는 시간대도 물론 중요하고, 그죠? 낮부터 중간중간 캔들의 흐름을 봐주셔야 돼요. 아침부터 많이 올려서 최대한 미장대나 정력장까지 강하게 올려놓고는, 그죠? 미장이 다 올 때 눌림을, 중심이나 뭐 시가를 깨지 않는 눌림을 보이다가 다시 크게 올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일봉 하나만 보면은 조금 아리까리한데, 결국은 이 일봉의 바닥이나, 그죠? 종가나 중심이나 요런 부분들이 강한 역할을 해요. 강한 지지 역할을 하고, 일봉의 이평선은 강한 지지대 역할을 하죠. 강한 저항 역할도 하고, 이격이 벌어질수록 그 안에 간격이 세기 때문에 요 사이에
저항이나 지지도 당연히 강하죠. 그래서 만약 만약 오늘 21선을 깨고 내려온다고 치면 기존 선까지는 아무런 지지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더 강하게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진폭으로 따지면 이건 몇천 틱이 또 내려오는 거죠. 몇백 틱 이상이 내려올 때 우측에 양봉의 중심이나 이런 부분이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우측에 있는 라인이랑 겹쳐있게 되면 겹치는 자리는 지지력이 더 강하다. 그런 식으로 읽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21선을 깨나 안 깨나가 중요해요. 깨면 요 아래 기준선까지 열려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충분히 더 시간을 두고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지금은 하락장이 강한데 아래 21선이 강건이죠. 여기는 깨기가 힘든 선이에요. 요 지지받고 한 번 더 올리면 파동으로 보면 지금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번 더 올려줄 소지도 있는 거예요. 그죠? 기울기가 점점 상승하는 기울기가 점점 꺾였기 때문에 그죠? 약간 상승 파동이 조금 죽어가고 있긴 하지만 고점까지 더 열려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려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올려도 위에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매도도 충분히 가능하고 밑에서는 아직 추세가 완전히 꺾이거나 죽은 건 아니에요. 매수 추세가. 매수도 받아줄 수 있다라는 얘기는 거죠. 그러니까 분봉하고 같은 개념으로 좀 쉽게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측에서 반등을 할 때 좌측에 몰려있는 자리들이 예를 들어서 있어요. 요런 자리들은 반등을 줄 때, 그죠? 반등을 줄 때, 요런 자리들은 반등을 줄 때 저항이 강한 자리가 될 수 있다. 많이 좀 겹치게 되면. 지금 중심도 겹치고, 여기도 겹치고, 하나, 둘, 이렇게, 요런 자리는, 보시면 저항이 좀 강하게 온 자리가 됐었죠. 여러분들이 일봉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죠? 쉽게 좀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하면서 1, 2년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중간중간 일봉을 자꾸 관찰하시고 일봉의 추세를 보면서 지금 매수 추세 21선 위 기준선 위면 아직 매수가 강하다라는 걸 그런 걸 상기를 하면서 내려오면 매수다 생각하면 가능하면 내려오면 이제 매수로 잡고 어느 정도 이격을 벌인 위쪽에서 매도로 또 공략하고 매도로 공략할 때 항상 좌측의 저항을 보라 그랬죠. 이렇게 저항이 있는 자리는 대략 공략하기가 쉽죠. 매도 전략 짰기가 매수도 먹고 매도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선물 같은 거 좀 기다리면 아래 위로 먹을 자리가 참 많아요. 거기서 이 일봉 분석은 아주 중요하게 서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돼요. 어렵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아시겠죠? 일봉 분석은 이게 하루 배웠다고 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기본적인 것만 한번 흐름을 크게 설명을 해드리고 앞으로 이제 이제 장전에 또 한 번씩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설명을 하면서 어떤 자리에서 그죠? 중요한 반응이 나왔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갈 수 있으면 가는 방향으로 해볼게요. 그렇게 꾸준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일봉은 여기까지만 할게요.